안녕하세요. 이성미 강사입니다. CKA 30제 문제풀이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문제는 스태틱 파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문제풀이 하기 전에 먼저 일반 파드와 스태틱 파드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쿠버넌티스 환경에서 마스터 시스템이 한 대 있죠. 또 저는 워커노드를 두 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하나는 마스터 시스템 컨트롤 플레인이고요. 또 하나는 노드 1, 또 하나는 노드 2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러스터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쿠버넌티스 마스터에게 요청을 하죠. 큐브 ctl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쿠버넌티스야, 엔진엑스 웹서버 가지고 파드 한 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면 이 요청은 바로 마스터 시스템의 API로 전달이 되죠. 자, API는 이 요청을 받은 다음에 마스터 컴포넌트에는 etcd라는 게 있죠, 여러분. etc 저장소. 또요, 스케줄러도 있죠. 스케줄러. 자, API는요, 요청을 받으면 etcd에 저장되어 있는 클러스터의 상태 정보들을 꺼내서 누구에게? 스케줄러에게 보내서 스케줄러에게 요청을 합니다. 스케줄러야, 엔진엑스 파드 하나 실행해야 되는데 노드 1이나 노드 2 중에 어디가 더 적합하겠니?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럼 스케줄러는 시스템의 상태들, 클러스터 상태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서 가장 적합한 노드를 하나 선택해서 API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 노드가 1번 노드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API는 1번 노드에 대한 응답을 받은 다음에 1번 노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큐블렛에게 요청을 합니다. 큐블렛아, 엔진엑스 파드 하나 실행해줘 라고요. 그러면 큐블렛은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각각의 노드에는 컨테이너 엔진이 있죠. 그 컨테이너 엔진에게 요청을 해서 컨테이너 엔진아 파드 하나 실행해줘. 컨테이너 하나 실행해줘. 누구? 엔진엑스를. 그러면 컨테이너 엔진은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허브에서 동일한 엔진엑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해주게 되고요. 실행된 상태 정보를 누구에게 보내죠? 큐블렛에게 보내죠. 그러면 큐블렛은요, 그 정보를 다시 API에게 보내게 되고 API는 현재 노드 1에서 엔진엑스 파드가 실행됐다라는 것을 etcd에다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파드가 동작되는 방식이었어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스태틱 파드는 어떻게 동작되는 걸까요? 스태틱 파드. 스태틱 파드는요, 여러분, API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동작되는 거예요. API에게 큐브시텔 명령 가지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스태틱 파드는요, 노드 1, 노드 2에 누가 동작 중이죠? 큐블렛이 동작 중이죠. 여기에도 큐블렛이 동작 중이죠. 그죠? 아이고, 이가 빼먹었죠? 큐블렛이 동작 중이죠. 자, 각 노드에 큐블렛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큐블렛은 동작될 때 그냥 데몬, 이 큐블렛은 데몬이거든요, 여러분. 이 큐블렛 데몬이 동작될 때는요, 자기만의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베리어블 안에, 라이브러리 아래, 큐블렛 안에, 바로 config.yaml 파일이 있어요. 이 config.yaml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큐블렛 데몬 동작을 한답니다. 근데 이 config.yaml 파일은 큐블렛이 어떻게 동작해야 될지 컨피그 정보, 구성 정보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 파일 안에 바로 스태틱 파드를 배치시킬 위치 정보가 들어있어요. 네, 그 위치 정보 디렉토리입니다. 어디로 들어있냐면 기본값은 특별히 바꾸지 않았다면 어디로 들어있냐면요. etc 디렉토리 아래 쿠버넌티스 디렉토리 안에 manifests라는 디렉토리 안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바로 이곳에 다시 말해서 큐블렛이 사용하는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스태틱 파드의 그 위치에다가 뭘 넣어주면 됩니까? 파드 야물 파일을 저장을 해주면요. 그러면 큐블렛은 그 야물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파드 하나를 실행해주게 됩니다. 누가 실행해요?
큐블렛이 실행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스태틱 파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드 1에다가 스태틱 파드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드 1에 etc 디렉토리 안에 쿠버네티스 디렉토리 안에 매니페스트 디렉토리 안에다가 파드 야물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이곳에 생기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요. 야물 파일을 삭제하면 파드도 지워줍니다. 누가 실행한다고요? 큐블렛이. 누가 지운다고요? 큐블렛이. 이게 바로 스태틱 파드예요. 여러분, 일반 파드 API에 의해서 실행되는 거, 스태틱 파드는 큐블렛에 의해서 실행되는 거. 또 한 가지 참고로 마스터 컴포넌트는요. 마스터 시스템 API도 있고 etc도 있고 스케줄러도 있고 컨트롤러도 있죠. 그쵸? 컨트롤러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컴포넌트들도요. 마스터 컴포넌트들도 전부 다 파드로 동작하거든요. 그럼 API가 없는데 API 파드가 어떻게 생성이 되겠어요? 바로 마스터의 큐블렛 데몬이 스타트 될 때 이 아이들을 스태틱 파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아, 마스터의 컴포넌트들도 스태틱 파드 형태로 동작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워커노드 1이나 워커노드 2에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에 스태틱 파드를 직접 야물 파일을 저장함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구분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풀이 한번 볼까요? 자, 문제풀이 스태틱 파드 클릭해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태틱 파드를 만드네요. 그죠? 어디다 만드나요? 바로 노드에다가 스태틱 파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HK8SW1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하네요. 이름은, 스태틱 파드의 이름은 뭐예요? 웹이란 이름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는요, 엔진엑스를 통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시험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콘솔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콘솔에 접속을 하고요. 파드 템플릿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파드 템플릿을 먼저 만들어 볼 거거든요. 자, kubectl 해서요. 제가 여기서 런 명령을 실행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만들어지죠? 파드가 만들어지죠. 이름은요. 여기 아래 보니까 웹이란 이름으로 쓰네요. 그래서 웹이란 이름으로 이미지는요. 엔진엑스 이미지를 사용해 줍니다. 근데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예요? 드라이런 해서 클라이언트 해가지고 실행은 하지 않고 결과를 어떻게 해요? 화면으로 뿌려볼 겁니다. 야물 타입으로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는 오류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자, 그래서 저 요 내용을 마우스로 이만큼 드래그해요. 뭐죠? 웹이라는 이름으로 엔진엑스 컨테이너 실행해 주는 거죠. 컨테이너 이미지는 엔진엑스 웹이라는 이름으로 이 야물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스태틱 파드로 어디에다가 HK8SW1 노드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러니 자 이거 복사한 다음에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뭐 있냐면 메모장 있잖아요. 그죠? 이런 메모장 하나 띄워놓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콘솔에서는요. 어디로 접속해요? SSH 명령 가지고 HK8SW1으로 요 노드, 이 노드에다 만들어라 했으니까 이 노드로 접속하는 거죠. 그리고 큐블렛 데몬에 의해서 동작되는 스태틱 파드를 만들어줄 때는요. 루트 권한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수도 명령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서 수도 해주고요. 대시 i로 i의 루트로 전환을 해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전환을 해놓고요. 그리고요, 먼저 이거부터 확인해보죠. 큐블렛이라고 하는 데몬이 사용하는 컨피그레이션 파일부터 볼게요. 캣에서요, 베리어블 안에, 라이브러리 안에, 큐블렛 안에 config.yaml 파일이 있거든요. 얘를 캣에서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스태틱 파드 패스는 etc 아래, 쿠버네티스 아래 매니페스트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자, 여기가 바로 뭐다? 스태틱 파드가 위치되어야 하는 디렉토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cd 명령으로 이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동해서 ls 명령 확인해 봤더니 아무것도 없네요. 이제 여기다 뭘 하자?
스태틱 파드에 야물 파일을 만들어주면 되죠. 저 캡 명령으로 해서 자 웹서버니까 웹파드.야물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죠. 웹파드.야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좀 전에 우리가 웹파드 만드는데 필요한 스태틱 파드에서 사용할 파드 그리고 이름은 웹이라는 이름이고요. 뭐 필요 없는 것 좀 한번 지워볼까요? 그러면은 자 이런 것들은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DNS 아래쪽에도 이런 것들도 필요 없겠죠. 딱 뭡니까? 웹이라는 이름에 엔진엑스를 실행해주는 파드가 되겠습니다. 이만큼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서 Shift 인서트 키 눌러주고 붙이기 한 다음에 컨트롤 D 입력해 줍니다. 이러면 바로 스태틱 파드의 야물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어디에? 요 디렉토리, 스태틱 파드 디렉토리에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벌써 동작 중일 거예요. 누가 실행한다고요? 현재 이 시스템, 워커노드 첫 번째에서 동작되고 있는 큐블렛이 스태틱 파드 파일이 있는 순간 바로 실행시킵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이 파일을 삭제하면 큐블렛이 바로 파드를 딜리트 해주게 되는 거죠. 자, 파드가 실행 중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엑시트 해주고요. 한 번 더 엑시트 해줍니다. 루트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시스템에서 완전히 나갔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콘솔에서 큐브시티에 get pads라는 명령을 실행하면요.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웹이란 애가 실행됐죠. 근데 성미님 이름이 좀 이상한데요? 그쵸? 요 뒤에 이런 이름이 붙었죠. 얘가 디플로이인가요? 아니요, 파드입니다. 그런데 요 뒤에 있는 건 뭐죠? HK8S W1 시스템에서 동작되고 있는 웹, 스태틱 파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태틱 파드가 만들어질 때는 그 뒤에 누구 이름이 붙어요? 워커노드의 이름이 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태틱 파드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죠? 스태틱 파드 만드는 거. 자, 이런 문제 나오면 획득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만드는지. 자, 제가 답안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뭐였나요? 스태틱 파드에 대해서 파드 템플릿을 만들기 위해서 드라이런 명령에서 -o 야물까지 해서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을 메모장에다가 저장해놨죠. 그리고 뭐였죠? HK8S 시스템에 SSH로 로그인하고요. 수도 명령에 -i 옵션 넣어서 완전하게 루트 사용자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였나요? 바로 스태틱 파드를 어디다 위치를 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 뭘 봤죠? 바로 큐블렛의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봤습니다. 뭐였나요? 베리어블, 라이브러리, 그리고요. 큐블렛 안에 config.yaml 파일을 열어봤죠. 그랬더니 많은 정보가 나왔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스태틱 파드의 위치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이제 이 디렉토리에다가 뭘 하겠다? 디렉토리 이동하고 스태틱 파드를 보여주겠다? 만들어주겠다. 그런 다음에 스태틱 파드에 필요한 정보들을 쭉 채웠는데 우리는 이런 정보들을 좀 제거시키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싹 다 제거시킨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캡 명령으로 만들어줬죠. 그죠? 네, 메모장에서 필요 없는 것들도 제거했는데 있는 것 그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엑시트에서 루트거나 빠져나가고 한 번 더 엑시트에서 서버에서 나갔죠. 누구 서버죠? 노드1. K8S W1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서 콘솔 상태에서 뭐였습니까? getpads라는 명령을 봤더니 바로 웹 대시 이름이 어떤 파드가 만들어졌죠? 이걸 가지고 뭐를 만들었죠? 웹하고 HK8SW1이라고 하는 이름의 파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면 바로 스태틱 파드 문제 하나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해볼만 하시겠죠? 그죠? 아직은 손에 익숙하지 않으면 몇 번은 더 힘 좋은 연습을 하셔서 좀 손에 많이 익숙하게 만드신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면 바로 겟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스태틱 파드 만드는 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